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 주간 브리핑 295에 게재된 웹3의 정체, 가파의 지배체제를 타파한다는 내용으로 니케이 컴퓨터 6월 23일자 40에서 46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최근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웹3는 거대 플랫폼들이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을 구사하여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는 기존의 IT 산업의 틀을 한 번에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웹3를 알맹이가 없는 버즈워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번 특집에서는 10가지 의문에 답하는 형태로 웹3의 정체를 파헤쳐 봅니다. 첫 번째는 웹3란 무엇인가? 웹3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차세대 인터넷을 실현하는 기술 및 서비스의 총칭입니다. 이름 그대로 웹 1.0, 웹 2.0에 이은 새로운 웹의 형태를 표현한 용어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인터넷의 비집권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인터넷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 등 사회의 양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웹 1.0은 1990년 전후에 탄생했는데, 초기에는 웹 서버에서 공개되는 웹페이지 콘텐츠를 웹 브라우저를 통해 열람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 2000년대 중반에 들어 등장한 것이 웹 2.0인데, 사용자가 웹페이지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서비스 측에 데이터를 보냄으로써 웹페이지를 웹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NS나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였고, 단말기로는 PC와 함께 기존의 휴대전화기나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단말기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웹3는 지금까지의 웹 기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웹앱의 구조를 근본부터 바꾼 것으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분산 장부인 블록체인에 등록하기 때문에 중앙이 존재하지 않는 비집권형 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대 기업이 지배할 것인가? 웹3는 일부 거대 기업들에 지배당한 웹 2.0의 반성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특정 기업이 웹 2.0과 같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인 구미의 창업자이자 현재는 웹3 기업인 파이낸시와 메타버스 기업 서드버스를 운영하는 쿠니미츠 씨는 웹3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는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적 측면, 다른 하나는 인터넷을 개인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사회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웹 1.0에는 반문화적인 리버럴한 분위기가 있었고, 웹 2.0 시대가 되자 구글이나 애플로 대표되는 거대 플랫폼인 가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혹은 트위터나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서비스 사업체가 강한 힘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업들이 사용자의 아이디나 데이터를 장악하여 압도적인 부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웹3는 소수의 기업들에 의한 이러한 지배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생겨난 측면이 있는데, 서비스가 블록체인으로 인해 비중앙 집권형이 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사용자의 아이디나 데이터를 장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용자는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를 발신하거나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웹 3.0과 같은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웹3와 웹 3.0은 별개인데, 웹3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웹3가 등장했을 때 이미 웹 3.0이라고 하는 다른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웹3는 유력한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 설립자 중 한 명인 게빈 우드가 2014년에 제창했는데, 가파가 지배하는 인터넷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개인에게 되돌려준다는 컨셉입니다. 현재 그는 이미 이더리움 개발을 떠나 웹3 재단의 수장으로서 웹3를 실현하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폴카닷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웹 3.0은 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팀 버너리스가 2006년에 제창한 것으로, 사람이 열람하는 기존의 앱을 발전시켜 컴퓨터 간의 웹페이지의 의미를 주고받는 시멘틱 웹을 차세대 웹이라는 의미로 웹 3.0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번째는 암호자산과의 관계로, 암호자산을 위해 개발된 블록체인이 범용 소프트웨어 실행 플랫폼으로 웹3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원래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분산 장부인 블록체인에 모든 거래 이력이 기록되고 이를 참가자 전원이 공유합니다. 정보를 분산해 보유하기 때문에 장애에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유변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암호화폐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2위의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 이를 통해 많은 웹3 서비스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기업의 형태는 없어질 것인가로 단번에 없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웹3의 조직 형태인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자율분산 조직은 기존 기업의 주요 형태인 주식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DAO는 어떤 비전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오리지널 토큰을 통해 운영되는 조직을 가리키는데 토큰은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되는 일반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용어로 암호화폐나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도 토큰의 일종입니다. DAO에 사용되는 오리지널 토큰은 거버넌스 토큰으로도 불리우며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DAO 운영에 제한하거나 의사결정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 기존 형태의 조직은 경영층이 의사결정을 하여 결과가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중앙 집권형이 일반적인데 반해 DAO에서는 커뮤니티 참가자들 간에 의사를 결정하는 비중앙 집권형이 많습니다. 기존의 주식회사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를 창출해 성장할 경우 금전적 대가를 얻는 사람은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하지만 DAO에서는 동영상 업로더나 시청자와 같은 커뮤니티 멤버에게도 오리지널 토큰이 주어집니다. 서비스가 인기를 얻을수록 오리지널 토큰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커뮤니티 멤버들이 거래소 등을 통해 토큰을 매각하면 금전적 대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관련 금융시장의 규모로 웹3의 금융 서비스인 DeFi, 분산형 금융의 예탁 자산은 2021년에 10조엔 규모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의 과제들도 많습니다. DeFi는 블록체인 플랫폼상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금융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실현되는 금융 서비스를 가리키는데 DeFi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DeFi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DeFi Pulse에 따르면 DeFi의 예탁 자산 총액은 2021년 한때 1,100억 달러를 기록하고 금년 5월에는 7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DeFi가 취급하는 대상은 암호자산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것이 일반적이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현실 세계와 암호화폐 세계의 접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DeFi는 현실 세계를 거치지 않고 암호자산 세계 안에서만 금융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일곱 번째로 NFT는 일시적 붐인가? 웹3의 주요 구성 요소인 NFT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디지털 아이템의 일의성을 보증하는 기술로 이더리움의 ERC721이라는 규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산업 등 많은 업계를 변혁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이템은 복제하기 쉬워 지금까지 해적판 문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NFT를 이용하면 작품의 일위성을 보장할 수 있어 디지털 아이템의 비즈니스화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NFT의 일위성 보증이라고 하는 특징을 고액의 디지털 아트뿐만 아니라 인감이나 회원증 등 실용적 용도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등장했습니다. 시아체 하타는 블록체인 관련 컨설팅 및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켄타우로스 웍스 등과 공동으로 NFT를 이용한 전자인감을 개발 중이며 2025년에 3천만 유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각국 정부가 나서는 이유로 차세대 인터넷인 웹3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인데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이 미국입니다. 금년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의 기술 혁신을 촉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이 중심이 되어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통화 연구의 가속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NFT 정책 검토 PT의 좌장을 맡고 있으며 웹3에 정통한 히라 중의원 의원은 미국이 이 대통령령은 웹3 세계에서 미국이 리더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같다고 분석합니다. 일본에서는 NFT 정책 검토 PT 멤버가 4월에 기시다 수상에게 웹3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의 성장 전략의 축으로 삼을 것을 제언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기업의 대응 사례로 현재 기업의 웹3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많은 것은 NFT일 것입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유력한 지적 재산을 소유한 기업들은 대부분 NFT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UFJ 은행은 3월에 홍콩의 애니모카 브랜즈 일본 법인과 NFT 관련 사업에서 협업하기로 기본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NFT를 매매할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일본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인 스테이크 테크놀로지스는 플라즘 네트워크라는 자체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시는 다오 작성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오의 움직임에 찬동하는 사람이 토큰 구입을 통해 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다오 측은 활동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파이낸시는 3명의 저명한 영화 감독들이 공동으로 서포터스와 함께 영상 작품을 제작하는 다오 프로젝트 슈퍼 사이언스를 올 1월에 개시했습니다. 10번째는 보급에 대한 과제로 특히 일본에서는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무엇보다 웹3 서비스 이용에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단말기에 월렛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고 일정 액수의 암호 자산을 마련해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웹3를 전제로 한 법률 정비가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보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에도 과제가 있는데 웹3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이 변조가 매우 어렵다는 블록체인의 특징으로 인해 일단 가동되면 나중에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오류나 취약성이 발견되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록시 패턴 등의 기술로 프로그램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서기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e.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건축을 업데이트한다. 건설업계의 유망벤처 100개사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